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같은 과 동기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편한 친구 사이였고 그때만 해도 특별한 이성적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다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 중 하나였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고요. 남친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쁜 걸로 학교에서 꽤나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대학교 졸업하고 따로 취업은 안 했고 모델 일을 한다고 했어요. 모델 일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쇼핑몰 모델 가끔 하고 박람회나 행사 있을 때 제품 옆에서 시연하고 서 있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의 여동생은 제가 봐도 키도 크고 늘씬하고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친과 2년 정도 만났을 때쯤 갑자기 여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요. 근데 남친은 오히려 여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한다고 하는데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상대방 남자가 대학병원 레지던트래요. 자기 여동생이 결혼할 남자가 의사라고 하면서 자기 여동생이 시집 잘 간다고 본인이 더 들떠하더라고요. 남친네 부모님도 몹시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위 직업이 의사인데 당연히 좋으셨겠죠. 여동생 시댁에선 요구하는 게 꽤 많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사위 볼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요. 남친네 부모님도 알겠다고 다 맞춰주겠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남친네 부모님도 그냥 평범한 형편이다 보니 예비사위네 집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맞춰주기가 몹시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빚까지 내면서 결혼 준비를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친도 오빠로서 모아놓은 돈까지 털어서 도와줬다고 하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무리를 할까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딸 결혼시키려고 하시는 거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네 여동생은 결혼을 했어요. 저는 남친과 사귀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결혼 생각은 없었기에 남친이 자기 모아놓은 돈을 털어서 여동생한테 줄 때도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5년 정도가 지났어요. 남친과 저도 만난 기간이 7년 정도 되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래 만났으니까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대한 예산을 얘기해봤는데 남친이 7천, 제가 8천 정도가 있었어요. 그냥 반반으로 결혼하자고 해서 각자 7천씩 합치기로 했고 나머지 돈은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여동생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해주신 돈이 억대가 넘어가는 것을 알았기에 아들 결혼할 때는 지원도 없다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똑같이 반반하는 게 여러모로 깔끔하겠다 싶어서 저도 저희 부모님께도 굳이 보태주실 필요 없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았다 보니 대출 금액이 좀 컸고 매달 나가야 되는 금액도 좀 크긴 했죠. 그래서 당장은 아이를 갖지 말고 3년 정도 열심히 돈 갚고 그 후 가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각자 열심히 벌어서 대출도 갚고 조금씩 저축도 했죠.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신우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혼을 하고 친정에 와 있다는 거였어요. 신우랑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지도 않았고 또 신우가 본인 친정에 거의 오지 않아서 얼굴 보기도 힘들긴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전에 따로 들은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대충 알았을 텐데 저에게 전혀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고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한 건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유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그냥 성격 차이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조카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신우가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혼한 것도 안타깝고 시조카도 어린데 상처가 많겠구나 걱정이 됐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의사고 시댁도 좀 산다고 했으니 위자료라도 많이 받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신우가 위자료를 전혀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고,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왜 하나도 안 주느냐, 그럼 무슨 돈으로 시조카를 키우느냐 그랬더니 남편도 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저한테 신우의 진짜 이혼 사유를 다시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인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부끄러우셨던 거죠. 근데 남편이 저도 한 가족인데 거짓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솔직히 얘기해 주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신우가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못 받고 나온 건 당연했어요. 아니 오히려 신우가 위자료를 주고 나와야 될 판이었는데 그나마 그 사람들이 봐줘서 맨몸으로 나온 거였죠. 왜냐면 신우가 키운 시조카가 심해부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우가 과거에 심해부 만나기 전 이미 사귀던 남친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심해부를 알게 되고 남친 있는 상태에서 심해부까지 만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신우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저울질해보고 심해부 쪽이 집안도 좋고 의사다 보니 원래 남친은 정리했대요. 그 후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도 했던 건데 키우다 보니 시조카가 심해부의 아이가 아니라 그 전 남친의 아이였다는 겁니다. 신우도 제일 처음엔 몰랐고 나중에 커가면서 알게 됐대요. 아이가 클수록 전혀 아빠랑 닮지 않았던 거죠.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안 닮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미지라도 닮잖아요. 근데 솔직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조카가 심해부랑은 아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시조카는 쌍꺼풀도 진하고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이국적인 얼굴인데 심해부는 얼굴도 하얗고 눈도 얇게 찢어진 편이고 그냥 두고 보면 아빠와 아들로는 잘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면 신우도 유달리 애가 아빠랑 안 닮았다라는 소리에 발끈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국적으로 생긴 건 나를 닮아서 그런 거다. 원래 아들은 엄마 닮는다 라면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우를 닮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고는 생각했죠. 왜냐면 신우 결혼식 때 저도 갔었는데 심해분의 집 가족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 싶을 정도로 서로 닮았었거든요. 하얗고 뾰족한 얼굴, 쭉 찢어진 눈매. 그래서 유전자가 참 강한 집이다 생각했는데 시조카만 유달리 다르게 생겼으니까요. 그렇다고 신우랑 닮은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신우의 시부모님이 무슨 일인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대요. 그리고 결국 심해부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남의 씨를 여태까지 키워왔다고요. 그 집에서 열받아서 신우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한다고 했는데 신우랑 저희 시부모님이 싹싹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도 처음에는 괘씸해서 소송한다고 했지만 일 커져봤자 자기들한테 좋을 것 없다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덮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신우한테 그냥 이혼하고 조용히 애 데리고 나가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랬다네요. 그래서 결국 신우가 이혼을 당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사정을 몰랐던 저는 왜 그 집에선 위자료도 안 주느냐 했는데 오히려 신우가 위자료를 줘야 될 판이었던 거죠. 그 집에서는 시조카가 자기들 핏줄도 아니다 보니 이혼 후 신우를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될 이유도 없고 더욱이 양육비를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저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했기에 저는 그 후로도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렇게 신우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이유로 이혼을 했다면 신우의 사정이 안타까웠겠죠. 하지만 결혼 전에 양다리 걸친 것도 그렇고 중간에 알았으면서 모르는 척 애 키우고 살았다가 결국 걸려서 쫓겨난 것도 그렇고 아무리 남편 동생이라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실망이 크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물론 앞에서 그런 티는 내지 않았지만요. 시댁의 신우가 같이 살게 되다 보니 그 전과는 달리 얼굴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신우 말로는 시집살이도 좀 있었고 전 시부모가 친정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팔자 좋은 의사 남편 뒀다고 하지만 시부모님도 너무 깐깐하시고 그동안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따로 저한테 신우가 너무 딱하지 않느냐며 우리가 가족으로서 신우를 많이 도와주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엔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저한테도 이상한 방법으로 신우를 도와주길 강요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님은 저와 시조카가 가까워지길 유독 원하셨어요. 시조카는 그 전에는 몇 번 본 적이 없었고 가끔 볼 때마다 쑥쑥 커져 있어서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왕래가 거의 없었던 거죠. 5살인데 물론 똘망똘망 귀여워요. 하지만 제 친조카도 아니고 그냥 아이니까 귀엽다 그 정도지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거나 챙겨주고 싶은 정도까진 아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이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막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요. 근데 어머님은 유달리 저와 시조카가 친해졌으면 하고 바라시더라고요. 신우는 나중에 창업을 한다며 네일을 배우러 미용학원에 다녔습니다. 그 전에도 대학교 졸업하고 딱히 회사에 취업하거나 일하지는 않았어서 경력이 없다고 차라리 기술 배워서 창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우는 낮에는 학원에 가고 오후에는 친한 언니 네일 매장에 가서 일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조카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레 어머님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조카 돌보는 일에 있어서 자꾸만 제 손을 빌리려고 하시는 거였죠. 시조카가 아동 뮤지컬 보고 싶다고 했다는데 주말에 저보고 데리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는 미용 학원도 안 하는데 신우는 뭐 하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신우를 좀 쉬게 해주고 싶다면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친한 언니네 가게에서 일 돕고 그러지 않느냐며 주말이라도 좀 쉬게 해주고 싶으니까 저보고 데리고 갔다 오랍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근무 시간으로 치면 제가 더 빡빡해요. 그만큼 저도 주말이 엄청 소중하고 푹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황금 같은 주말에 신우는 쉬게 냅두고 저보고 좀 갔다 오라고 하면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데리고 가서 공연 하나 보고 오는 게 힘드냐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평일에는 내내 신우 대신해서 애를 보니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긴 했겠지만 왜 그걸 저한테 강요하나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이번 한 번은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요. 남편도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한 탓에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이 공연이라 사람도 엄청 많고 왁자지껄 하더라고요. 공연도 같이 보여주고 공연장 앞에 풍선도 사주고 간식도 먹여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녹록치는 않더라고요. 한창 활발한 5살 아이랑 다니려고 하니 진이 다 빠질 정도였습니다. 뭐 하나 하자고 해도 고지고대로 하는 법이 없고 공연장 밖에서도 뛰어다니다 보니 애 데리고 어디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절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댁에 가니 시조카는 어머님께 오늘 재밌었다고 했어요. 힘들긴 했어도 시조카가 재밌었다고 하니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저보고 애가 저렇게 좋아하니까 뿌듯하지 않느냐, 같이 다녀보니까 좋지 않더냐면서 자꾸 대답을 강요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피곤했는데요. 할 수도 없고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부탁을 하시니 저도 주말 반납해서 하루 갔다 온 거지만 솔직히 또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막말로 남의 자식 봐주는 공은 없다는 말도 있고 오히려 애한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다 제 탓이잖아요. 뺨 안 맞으면 다행이게요. 그래서 굳이 시조카 육아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뒤에도 어머님은 자꾸만 저더러 주말에 애 데리고 나가라, 어디 가봐라, 키즈카페 데리고 가라 등등의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한다고 그냥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쉬고 싶다고요. 어머님은 저보고 참 야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자식도 아니고 저도 주말에 쉬고 싶은데 왜 자꾸 저한테 강요하시나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말하겠다고 남편이 데리고 가면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웃긴 게 그렇게 자기 동생이랑 시조카 안타깝다고 툭 하면 그러면서도 제가 그럼 시조카 데리고 둘이서 나들이 갔다 오라 하면 못 간답니다. 저도 없이 자기는 그런 거 못한대요. 저는 뭐 해봤나요? 그렇게 안타까운 동생의 자식이고 본인 친조카인데 왜 못한다는 건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도 본인 아들한테는 부탁 못하면서 저한테는 참 편하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주말 포함 월요일까지 아이를 봐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주말과 월요일까지 시조카 좀 데리고 있어달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버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셨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머님이 간호를 하셔야 했거든요. 근데 하필 그 주말에 신우가 중요한 교육을 주말 동안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뭔 교육이냐니까 미용 관련해서 꼭 필요한 교육 자격증이라면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간다고 다 얘기해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돌보고 월요일에 유치원 등원도 시키고 하원하고 나면 데리고도 있어달라는 겁니다. 신우 올 때까지요. 내가 왜 주말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골머리가 아팠지만 일단 시조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 동안 내내 시조카를 돌봐야 했어요. 원래는 주말에 편하게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겼다면 그때는 삼시세끼 밥 차려 먹이고 놀아주고 놀이터 가고 간식 차려주고 저녁에는 씻겨서 재우기까지 해야 했어요. 토요일에 출근하는 남편은 옆에서 속도 모르고 육아체험 미리 한다고 생각하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진짜 얄밉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얄미운 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데리고 있는 동안은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잘못으로 아이까지 무슨 죄냐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이왕 저희 집에 와 있으니 있는 동안은 잘 지내다 가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열심히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같이 퍼즐도 하고 장난감 놀이도 해줬습니다. 아이랑 노니까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잘 놀아줬어요. 그렇게 월요일에 제가 반차를 쓰고 시조카를 좀 일찍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아이도 그 사이에 저한테 마음을 연 건지 외숙모 하면서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러 가야 되니 이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시조카가 저희 집에서 그냥 살면 안 되냐는 겁니다. 엄마는 맨날 피곤하다고 잘 놀아주지도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다면서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어요. 짠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대신 외숙모가 종종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화근이었던 모양이었어요. 시조카가 저희 집에서 잘 지낸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저에게 시조카 좀 봐줘라, 데리고 가서 밥 좀 먹여라, 놀이공원 데리고 가라, 더 적극적으로 시조카와 잘 지내길 바라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반복되니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좀 도왔지만 제가 무슨 육아 도우미도 아니고 자꾸만 저한테 시조카를 맡기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싶었던 거죠. 남편에게도 나는 이제 못하겠으니 어머님께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당신이 직접 시조카를 돌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출퇴근이 유동적인데 어떻게 시조카를 돌보냐면서 저한테 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랍니다. 자기 여동생이 안타깝지도 않냐면서 의사 사모님 대접받다가 갑자기 돈 한 푼 벌 거라고 저러고 학원 다니고 일하러 다니는데 불쌍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좋은 의사 사모님 자리 제가 마다하라고 했나요? 본인이 과거에 바람 피워서 애가 졌고 간도 크게 숨겨두고 살다가 걸린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뭘 안쓰럽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건지. 본인하고 시부모님 눈에야 딸이고 동생이니까 안쓰럽지. 저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제가 신우를 안타까워하고 시조카를 열심히 돌봐줘야 된다는 건가요?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전했습니다. 자꾸 은근슬쩍 나한테 시조카 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이건 어머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려 달라고요. 남편은 알겠다 하면서도 어머님한텐 전혀 전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요. 난데없이 시조카를 계속 저보고 돌봐달라며 거절하기도 힘든 부탁을 자꾸 하시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멀끔하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다고 하고요. 학원 다니고 일하느라 바빠 죽겠다더니 그 사이에 연애는 또 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친구랑 만약 잘 돼서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시조카도 데리고 갈 거고 그러면 저한테도 시조카 좀 돌봐달라는 강요는 안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부모님이 얘기 좀 하게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보니 신우랑 시조카는 없더라고요. 어머님께 무슨 일이냐 하니 신우가 그 남자랑 잘 되어가고 있다 합니다.
그 남자가 들어보니 사업도 크게 하고 돈도 꽤나 있는 남자래요. 만난 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설마 벌써 결혼 얘기까지 오가나 생각했죠. 어쨌든 신우가 재혼하는 거면 저는 잘된 일이니까 재혼한다고 하면 축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정말 뜬금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혼한 건 얘기했고 그쪽도 한번 갔다 온 사람이라서 그건 괜찮은데 애 있는 건 말 못했대.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너무 놀랐죠. 네? 아니, 그 남자도 이혼남이긴 한데 그쪽은 애가 없대. 그런데 우리 윤정이만 애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좋아하겠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있는 애를 없다고 해요? 그럼 성현이는요? 그래서 말인데 성현이가 외숙모를 너무 좋아하고 잘 따르는 것 같아. 맨날 외숙모 얘기하고 외숙모랑 살고 싶다고 하고 내가 옆에서 봐도 꼭 너랑 모자지간 같다니까. 저 그 말에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도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나서 애 가질 생각이라고 했지? 마침 시기도 괜찮고 사실 뭐 신우애면 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 네? 내 말은 네가 성현이를 좀 키워주면 어떨까? 이제 곧 6살인데 커갈수록 말도 잘 들을 거고 나중에 외삼촌이랑 숙모랑 걷어서 키워준 거 알면 성현이 걔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은혜 갚는다고 하겠어. 잠깐만요, 어머님. 저보고 키우라고요? 그래, 너도 조카 말고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 제가 확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도 옆에서 가만히 있던 아버님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왜 소리를 질러?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성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요? 신우는 재혼해야 되니까요. 제가 왜요? 예, 근데 뭘 그렇게 펄쩍 뛰니? 우리 성현이가 그렇게 질색할 정도야? 성현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가 문제인 거죠. 있는 애를 없다고 속이고 재혼을 한다고요? 그쪽에서 내가 없다 하니까 윤정이도 어쩔 수 없이 말 못한 거지. 그럼 재혼 안 하면 되죠. 예, 윤정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럼 앞으로 저러고 혼자서 나이 들까? 왜 못해요? 자식이 있는데. 본인 자식이면 본인이 키워야죠. 재혼해야 되니까 나 몰라라 다른 사람 키우라고 한다고요? 무슨 애완동물이에요? 요즘은 애완동물도 그렇게 키우다가 파양해버리면 욕먹고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 동물도 아니고 본인 자식을? 아가씨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뭐가 어째? 누가 누구더러 미쳤대? 제가 흥분해서 저렇게 말하니 어머님도 제 말에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결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남편은 왜 이러냐고 저보고 진정하라는데 저 얘기를 듣고 저보고 진정하라는 남편놈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뭘 진정해? 톡 까놓고 사고는 네 동생이 저지르고 수습은 왜 나더러 하라는데. 세상에 신우더러져 말하는 꼴하지 마라. 제 말이 틀렸어요? 저 다 알아요. 성현이 심해부 자식도 아닌데 그동안 자식인 것처럼 속여왔다고 했죠? 그것부터가 아가씨가 제정신인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긴요. 어머님 아들한테 들었죠. 부끄러우시긴 해서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만 좀 해. 안 키운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되지 왜 이 난린데? 남편은 도리어 저한테 핏대 높여 따지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 그리고 결국 이 핑계 저 핑계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시조카 나한테 넘기려고 하겠지. 여태까지 그래온 것처럼. 아이고,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했는데. 급해서 부탁 몇 번 좀 했기로서니 맨날 피곤하네 어쩌네 온갖 핑계 다 대고 몇 번 봐준 적도 없잖아. 이럴 줄 알았어요. 몇 번 봐준 건 봐준 거 아닌가요? 기껏 4시간 쓰고 체력 써가면서 애 봐줘도 어머님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다고요. 어머님 딸은 불쌍하고 아까워서 주말에 쉬게 해야 되고 일하는 며느리는 언제든지 불러서 애 보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만 좀 하라니까. 뭘 자꾸 그만하라는데. 당신이 중간에서 똑바로 하는 게 없으니까 어머님도 이런 말도 안 되고 염치도 없는 부탁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시는 거라고. 야, 됐어. 필요 없다. 저거는 시어머니 알기를 뭘로 알길래 뭔 말만 하면 안 돼요, 못해요 소리가 입에 붙었냐?
같은 여자로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심보 더럽게 쓰면 똑같이 벌 받는 거야. 악담을 하시네요. 같은 여자로서도 신우하는 행동 하나도 이해 안 돼요. 최소한 제가 신우면요. 애한테 그런 상처 줬으면 앞으로는 그냥 애만 보고 살 겁니다. 상처 준 거 미안한 마음으로요. 이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딴 남자 만나서 재혼한다 그러고 그것도 있는 애 없는 척하고 제정신인가요? 야, 너 나가.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가짜는 게 충고질이야. 가짜는 거요? 말 다 하셨어요? 가짜는 며느리한테 손주름 맡기고 싶으셨나 보네요. 네,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여기 올 일 없을 겁니다. 저도 그 길로 바로 문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가면서도 얼마나 심장 뛰고 화가 나는지 주차장에 갔는데 남편이 불이 나게 따라와서는 저보고 화를 내더군요. 와, 진짜 너도 너무한다. 안 봐주면 그만이지. 그런 말까지 다 해야겠어? 나 네 조카 안 본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근데도 툭하면 네 조카 좀 보라고 연락하고 전화하신 게 당신 어머니야. 거절하면 매정하네, 너무하네,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고. 너도 니네 여동생한테 똑바로 전해. 지 새끼면 지가 알아서 봐야 되는 거야. 왜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는데? 엄마 말 틀린 거 없네. 너 진짜 매정하다. 인간적으로 윤정이 불쌍하지도 않아? 의사 사모님 대접받다가. 그만 좀 해. 의사 사모님이 뭔데? 애초에 애가 져서 결혼한 건데 그 애도 결국 그 의사애 아니었잖아. 네 동생이 한 짓 얼마나 소름 끼치는 짓인지 모르니?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듣고 있는 내가 더 불쌍하다. 당신은 당신 동생이 불쌍해 죽겠나 본데 그러면 불쌍한 동생 잘 건사하고 살아. 나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차 시동 걸어서 가버렸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진짜 답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놈의 의사 사모님이 뭐길래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 타령을 하고 있나요? 본인이 의사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했으니 그것도 다 과거고 끝인 건데 자기 딸이 자기 여동생이 아직도 얼마든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다는 그 꼴 같지도 않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 어이없고 웃겼습니다. 이전 결혼에서도 애 속인 걸로 결국 이혼까지 당했는데 이제는 있는 애도 없다고 한다고요? 진짜 미친 거지 싶었죠. 저런 제정신 아닌 사람들과 한가족으로 묶이고 싶지도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스트레스 받고 속 끓이고 싶지도 않더군요. 저는 이혼 마음을 확고하게 먹었고 남편에게도 통보했습니다. 제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한 줄 알았던 남편은 제가 협의이혼할지 결정하라고 하니 그제야 난리법석을 떨더군요. 무슨 그런 일로 이혼하느냐, 조카 안 봐줘도 된다 어쩌고 하길래 됐다고 나는 이미 이혼 마음 먹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시조카를 돌봐주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기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하는데도 억지로 떠맡기려고 하고 이제는 키워달라고까지 하고 남편에게도 분명 불편하고 싫다고 어머님께 말해달라고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놓고 어머님께 전하거나 중간에서 자기가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죠. 본인은 귀찮은 거 성가신거 하기 싫으면서 제가 자기 동생 불쌍하게 여기고 시조카는 봐줬으면 했을 테니까요. 본인 동생은 불쌍하다 하면서 자기 와이프가 쩔쩔매는 건 남일 보듯이 하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런 모습에 저도 너무 질렸습니다. 그냥 애도 없고 결혼 생활도 얼마 안 됐을 때 끝내자고 했죠. 나중에 어머님까지 전화와서 기어코 이혼하자고 하느냐고 네 성질 머리 잘 알겠으니 앞으로는 애 봐달라고 안 하겠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혼할 건데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끊는 마당에 마지막 충고도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거짓말한 것 때문에 첫 결혼도 결국 이혼당하고 쫓겨난 거 까먹으셨냐. 근데 재혼한다는 그 남자한테 애 있는 거 속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들키면 뭐 어쩌려고 그러냐. 딸 2번 이혼시키고 싶으신 거 아니면 그렇게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고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신우가 미용 교육 가야 된다고 주말과 월요일까지 저한테 시조카를 맡긴 적이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 교육 간 게 아니고 그 남친이라는 남자랑 제주도 여행을 간 거더라고요. 꼭 필요한 교육도 아니었고 놀러 가는 거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애 맡기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주말 포함 월요일까지 애를 대신 봐줬던 거죠. 어머님도 알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어머님까지 속인 건진 모르겠지만 신우가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서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그 말도 전했어요.
신우도 본인애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고요. 그리고 오빠 이혼시키는 거 본인한테 책임 있다는 것도 명심하라고요. 덧붙여서 나중에 성현이가 커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자기 엄마를 원망하겠느냐 그랬죠. 어머님은 저한테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니 마느니 하시길래 나도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한때 가족이었으니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충고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 충고 필요 없다고 소리 지르시길래 알겠다고 이만 끝낸다고 했죠. 그 뒤로 이혼 문제로 남편과 한참 옥신각신 싸웠지만 결국은 협의 이혼하기로 했어요. 반반 해왔기에 집 전세 빼서 나눠 갖고 혼수도 나눠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마무리했죠. 이혼하고 시간이 좀 지난 뒤 우연히 건너 들었는데 신우 애 있는 거 상대방 남자한테 들켜서 한바탕 난리 나고 파토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안 걸릴 거라 생각한 건지 더불어 시조카를 생각하면 엄마의 잘못으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상처를 받은 건데 그 집 그 누구도 안타깝지 않지만 시조카는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혼해서 남남이긴 하고 어떻게 살든 제 알바도 아니긴 하지만 제발 어린 시조카를 위해서 신우도 정신머리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전 시부모님도 무조건 딸을 감싸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게 아님을 깨달으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